다른 건 다 좋았는데 여사친 문제 때문에 헤어진 거잖아, 그죠? 근데 본인은 이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느꼈을 거냐면은 헤어진 것과는 별개로 일단 다다님과 헤어졌다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마음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다다님이 다른 남자를 그 기간에 만났다는 걸 알게 되면은 나는 그냥 다른 여자한테 연락만 했을 뿐인데 이 여자는 바람까지 펴버렸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 남자가.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이 세상의 도덕적인 법칙은 그 남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다다님이 그 남자를 만나고 싶고 남자의 마음을 돌리고 싶은 게 중요한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다시 연락을 해서 장문으로 그려 보내는 거 그건 이상할까요? 장문 좀 그만 보내. 간략하게 그냥 너가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야? 한 줄로? 이게 그렇게 어려워? 내 감정을 모든 게 쏟는 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남자 입장에서 느끼기에.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도 장문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 저는 26살 여자이고 전 남자친구가 동갑입니다. 2022년에 만나 약 3년 3개월 정도 연애하다가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지는 현재 6개월 정도 되었고 그동안 2번 정도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 연락했을 때는 다시 만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지만 전 남자친구는 미안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이후 약 2주 뒤 전 남자친구와 자주 가던 식당에 친구와 갔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보고 싶다, 잠깐 얼굴 볼 수 있냐고 연락했습니다. 그날은 너무 힘들다며 만나기 어렵다고 했고 대신 다음날 만나자고 해서 실제로 다음날 저녁을 먹고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알게 된 사실은 제가 헤어진 뒤 약 2개월 정도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걸 그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완전히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고 본인도 다른 사람을 한 달 정도 만나다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대화 중 그가 먼저 오늘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다시 만나고 싶은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재회 이야기를 일부러 꺼내지 않았다고 말했고 솔직하게는 다시 만나고 싶지만 그에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가볍게 보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회사 일과 이사 준비로 여유가 없고 자기 자신도 챙기기 버거운 상황이라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정리될지도 모르는데 확신 없는 상태에서 저에게 기다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도 내 생활하면서 지낼 테니 네 상황이 정리되면 그때 말해달라, 가끔 오늘처럼 편하게 밥 정도는 먹자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대화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헤어진 이유는 신뢰 문제였습니다. 연애 중 제가 불편해하던 여사친이 있었는데 몇 번이나 사적인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음에도 스토리 답장 등으로 목적 없는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 남자친구 생일날 그 여사친이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바디 미스트를 보내며 뿌릴 때마다 내 생각해 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을 보고 크게 싸웠습니다. 저는 이것은 친구 사이의 선을 넘었다고 느꼈고 결국 전 남자친구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 둘 다 술에 취한 날이 있었는데 전 남자친구는 먼저 잠들고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 왠지 휴대폰이 보고 싶어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 여사친에게 카톡이 와 있었고 전 남자친구가 저에게 했던 힘든 회사 이야기를 그대로 여사친에게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그 이야기를 꺼냈고 전 남자친구는 휴대폰을 보여줬지만 문제의 카톡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면 몰래 지운 건가? 라는 의심이 들었고 결국 더 이상 믿을 수 없겠다 라는 생각에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만났을 때 그는 그 메시지를 지운 적이 없다고, 지금 와서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부분이 명확하게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믿고 싶어서 제가 술에 취해 착각했거나 다른 톡방을 잘못 본 거라고 스스로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었습니다. 저는 29살쯤에는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는 연애 기간 내내 미래 이야기나 결혼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제가 꺼내면 아직 부담된다, 생각해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사람은 나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반면 그는 결혼할 나이가 되면 당연히 너랑 할 거라고 생각했다 라고 말했고 제 부모님을 언제 만나게 해줄 거냐고 계속 물었는데 제가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언제쯤 얼마를 모으고 어떻게 준비할지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어서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정년기까지 기다렸다가 상대가 아니라고 하면 너무 큰 상처가 될 것 같다고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만나면 결혼 전제로 만나고 싶은 거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상황이 정리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제대로 된 연애 경험이 거의 없었고 이 사람이 사실상 첫 진지한 연애였습니다. 그래서 재회에 대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성격이나 궁합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다른 사람을 만나보니 이 정도면 잘 맞았었던 관계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만나면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났던 과거가 신경 쓰여서 예전처럼 편하게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지만
하지만 그는 그렇게 잊고 시작할 수 없을 것 같다 고민됐다고 합니다. 또 제가 다시 연락해주길 바랬으면서도 막상 제가 연락하니 마음이 복잡하고 재회가 더 고민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다 여전히 재회를 원하지만 과연 이 관계를 다시 붙잡는 게 맞는 선택인지 아니면 놓아주는 게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이 남자의 어떤 부분이 좋았어요? 외모, 성격, 연락, 잠자리. 외모, 성격이 좋았어요. 연락은 좀 잘 됐나요? 표현도 잘했고 이 남자가 연락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맞았습니다. 여사친 이런 거에 제가 좀 예민했나 봐요. 원래부터 여사친 얘기가 많았어요. 이 남자 스타일이. 동네 친구 몇 명이랑 과 친구 몇 명 후배들 이렇게. 근데 만나지는 않고 연락이 오면 다 받아주고 거절을 안 하고 수동적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만난 지 얼마나 된 다음에 알게 됐어요. 뜨문뜨문 그랬는데 처음엔 한 10개월 만나고 나중에는 서울로 올라와서 취직하면서 후배랑 밥 먹어도 되냐고 물어봐서 저는 혼자 밥 먹는 게 좀 불쌍해서 싫은데 그냥 먹으러 가라고 했는데 제 눈치 보더니 그냥 안 만난다고 안 가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애하면서 계속 연락 주고받았던 아까 그 사연에 선물 보내줬던 여사친이 있고요. 이 남자랑 연애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뭐예요? 전 사실 외모가 제일 좋았고요. 미래는 사실 그 친구가 프리랜서라 급여가 들쭉날쭉이라 그런 건 걱정인데 제가 그동안 잘생긴 사람을 안 만나봐서 10점 만점에 저는 7점이요. 사진 혹시 볼 수 있나? 그냥 사귀면서 계속 결혼 관련해서 얼마 모으면 같이 살 수 있겠다. 이런 말이라도 하면 끝까지 만날 텐데 그런 말을 피했어요. 혹시 달에 몇 번 정도 만났어요? 만남을 가진 건? 사진 보내주네 볼게요. 오, 키 커요? 178이에요. 제가 키가 작아서 저는 크다고 생각했어요. 완전 뭐 확실히 잘생겼어요. 그냥 누가 봐도 잘생긴 얼굴. 옷도 잘 입고 사진도 잘 찍고 인스타 감성으로 하고. 제가 사진은 진짜 안 찍어서 뭐 이쁘신데? 5점이요? 5점이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저거 제가 찍어줬는데 헤어지고도 안 좋아요. 본인이 잘 나왔다고 키키키키키키. 이번에 만나서 얘기했어요. 보통 달에 몇 번 정도 만남을 가지셨나? 이 남자와 주말에 토요일 이렇게 만났어요. 학교 다닐 때는 매일 같이 있었어요. 만나면 하루에 한 번? 만날 때마다 이렇게 잠자리 가져서고. 헤어진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중간에 제가 지방으로 잠깐 일할 때가 있었는데 약 4개월 정도? 그때 서로 일하는 시간이 완전 반대라서 서로 연락 너무 안 돼서 그 친구가 그것 때문에 권태기가 와서 제가 그럴 거면 헤어지자 해놓고 일주일 만에 다시 붙잡아서 만났었어요. 본인이 권태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대방 남자가 그 시기에. 저는 원래 출근 시간이 일러서 11시면 자야 하는데 그 친구 퇴근 시간 맞춰서 9시, 10시까지 자고 10시, 11시쯤까지 그 친구랑 통화하고 그랬거든요. 조금이라도 통화하려고. 근데 걔는 그것도 너무 짧다고 생각했나봐요. 11시 이후로는 룸메 때문에 통화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어요. 뭐 하는지 일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는데 전화든 뭐든 저랑 연락할 시간이 하루에 1시간 뿐이라 그때 또 그 친구가 일 때문에 힘들어 할 시기라 그게 겹치면서 힘들었나 봐요. 헤어진 건 어쩌다가 헤어지게 됐어요. 여사친한테 자기 힘든 거 카톡으로 말한 거 그거 보고 남친이 자기 빵을 보여줬는데 그 대화 내용 그게 없어져서 끝까지 인정 안 하고 여자 문제 일으키는 것 같아서 거짓말하는 거 못 참게 해서 헤어지자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만났을 때도 진짜 안 지웠다고 하니 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진짜 잘못 본 거인지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남자가 왜 다다님한테 얘기했던 힘들었던 부분을 왜 또다시 여사친한테 똑같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친구한테 의지해서 저한테도 똑같이 말한 내용을 굳이 왜 말하는지. 남자가 자기한테 힘든 일을 쉽게 말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미 그 여사친이 생일 때 뿌릴 때마다 내 생각해 라고 보낸 게 친구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걸 걔한테 보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다님한테 힘든 부분을 고민을 토로했어요, 그 남자가. 그리고 다다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었어요? 여사친이랑 말한 거랑 똑같이 진상 고객 때문에 너무 화났다고 말했거든요. 저는 같이 화내주면서 그 사람 왜 그러냐고, 완전 그렇다고 같이 공감해줬어요. 저는 원래 회사에서 힘든 거는 잘 말하고 약간 남친한테 서운한 거는 바로바로 안 하고 좀 나중에 생각 정리한 다음에 말했어요. 서운한 거를 말하는 빈도수가 한 6개월에 몇 번 정도예요, 보통. 진짜 거의 없긴 한데 3개월에 한 번? 그럼 회사에서 힘든 것들을 잘 말한다고 했었는데 힘든 거를 말하는 거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얘기했었어요. 회사 일은 화날 때마다이긴 한데 1년에 3번 정도 얘기하고. 상대방이 힘든 일을 다다님한테 더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다님이 힘든 일을 상대방한테 더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연락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친구는 약간 다운되어 있으면 제가 물어봐요. 요즘 뭐 신경 쓰이는 일이 있냐고. 그러면 그냥 회사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아서 정신 없다고 그랬어요. 이 남자가 본인의 힘든 일을 막 평소에 막 얘기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다님이 생각했을 때. 내내 말을 잘 안 해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다님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감정이나 이런 내가 어떻게 해서 너무 힘들었다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스타일인가? 저는 어떤 일화를 구체적으로 다 말해요. 그때 했던 대화들,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누가 무슨 말을 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고 기분이 어떤지까지 말해요. 저희는 서로 대화를 많이 해요. 톡으로는. 만나면 제가 말을 좀 많이 하고, 그 친구는 말 주변에 없어서 그냥 듣거나 뭐 일화가 있으면 말하는데 거의 뭐 일상의 반복이라 할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 좀 하라고 그랬거든요, 걔한테. 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왜 이 남자가 다른 여사친한테, 다다님한테 했던 얘기를 다시 똑같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 왜 이 남자가 내가 있음에도 나한테 했던 말을 왜 또다시 여사친한테 질문을 했을까? 똑같은 말을. 이 남자가 힘든 일을 제대로 잘 얘기하지도 않고 1년에 3번 정도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왜 나한테 얘기를 했음에도 또 다른 여사친한테 다시 얘기를 했을까? 제가 했던 공감이 그 친구한테 별로였어서 다른 방식의 공감이 필요했을까요? 다다님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본인이 남자를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진짜 남자를 잘 몰라요. 장점도 많으셔. 다다님 장점도 많으셔. 한 4점? 근데 본인이 남자를 잘 모름에도 이 남자가 다다님과 3년 넘게 연애한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본인의 장점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친구가 말하기로는 제가 밝고 긍정적이라 만났다고 했어요. 사실 저는 제가 눈치가 없어서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최대한 남친한테는 짜증 안 내고, 다다니 성격 좋아. 항상 말 걸면서 오디오가 안 비게 해주거든요. 제가 말이 많아서 그런 거지만 잘 통한다고. 성격적으로 잘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전반적으로 성격이란 모든 게 제가 잘 맞춰줘서. 이 남자와 헤어지고 나서 2달간 만난 남자, 그 남자는 어땠어요, 다다님? 그 친구는 착한 줄 알고 만났어요. 술 먹고 혼잣말로 욕을 해서 제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왜 욕을 했어요, 그 상대방이? 어쩌다가? 폭력적인 성향인 것 같아서? 술 먹고 혼잣말로 욕을 했다고, 다다님한테. 야, 만취를 해서 침대에 앉더니 만취할 정도 술을 마셨어. 고개를 푹 숙이고 침대를 주먹으로 콩콩 내려치면서 욕을 이렇게 반복해서 혼자 욕했어요. 저한테 한 건 아니고, 그 전에 싸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만나게 됐나, 이 남자랑?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그 소개해줬던 그 친구한테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 남친. 3년 만났던 남자에 대해서 소개해줬던 친구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전 남친을 소개해준 거예요. 내내 다 알아요. 같은 학교라서. 이 남자랑은 어떻게 대화가 좀 잘 통했어요. 지금 욕했던 그 남자랑 평소에 좋았던 점이랑 안 좋았던 점 어떤 게 있었어요? 욕했던 거 말고 만나면서 잠자리나 연락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외모도. 대화는 진짜 유머 코드가 너무 잘 맞았고, 그 욕했던 그 남자랑도 외모랑 경제관념 빼고 모든 게 다 좋았어요. 전 남자친구. 욕한 건 소개시켜준 친구도 본 적 없다고 했어요. 외모가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니라 안 사귀고 싶었는데 너무 웃겨서 저랑 개그 코드가 잘 맞아서 사귄 것 같아요. 전 남친이랑은 대화하면서 웃긴 적은 없어서. 잠자리는 어땠어요? 그 욕했던 전 남자친구랑. 저는 그런 거에 딱히 흥미가 없어서 누구랑도 다 보통인 것 같아요. 욕했던 전 남자친구랑은 2달 만나면서 잠자리 몇 번 가졌어요? 똑같아요. 하루에 1번이요. 주말에만 만나고요.
전 남자친구가 왜 욕을 했던 것 같아요? 침대를 팡팡 치고. 애초부터 그냥 이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가. 근데 원래 본인이 자격지심이랑 피해의식이 있다고 맨날 참고 살아서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마음속에 있는데 술 먹고 무의식 속에 있던 화가 나온 것 같아요. 그냥 그 남자의 살아온 배경 때문에 다다님과는 별개로 남자가 욕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침대를 팡팡 치고. 넵넵.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고 그랬어요. 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아마도 제가 돈 관리 제대로 못해서 잔소리를 했어요. 그게 신경 쓰인다고 그만 말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원래 자격지심이 있는 친구라 그것 때문에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도 맨날 그런 거 가지고 잔소리해서 짜증난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전전 남자친구, 3년 만났던 남자친구가 왜 다다님한테 힘든 거를 얘기하고 또 본인의 여사친한테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전전 남친이랑 헤어졌잖아. 그것 때문에 헤어진 전전 남친과 지금 재회를 하고 싶은 거고, 그죠? 그리고 이 남자를 만났을 때 본인의 미래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납득을 못하고 만날 수 있겠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납득을 못하고 남자들과 만날 수 있겠어요? 저한테 말하면 제가 현실적으로 조언을 안 해줘서 별로 고민에 대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다대는 본인이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본인 말하는 걸 좋아하긴 해요. 근데 그거를 기본 전제로 깔아놓고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는 제가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다님은 내가 어떤 고민을 한 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고민 한 번 얘기하면 5번 들어줘야 될 것 같은 여자야. 평상시에 감정적인 에너지를 엄청 써야지 만날 수 있는 여자예요. 어머나 점점점점점 맞아요. 일반적인 남자는 버티기 힘들 거야. 웬만큼 관계지향적이거나 아니면 여자 경험이 있는 남자도 다른 여자를 통해서 환기시키지 않고서는 다다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가 이런 감정적인 에너지를 쏟았을 때 거기에 대한 그만큼의 보상이 남자 입장에서는 안 온다고 느껴질 거야. 어떠냐면은 그냥 한 줄로 얘기하면은 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여자랑 만나야 되나? 내 처지가 진짜 한심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야. 일반적인 남자 입장에서. 그냥 다다님이 만났던 전 남자친구, 욕했던 그 남자친구는 평범한 남자예요, 그냥. 평범한데 노력을 많이 하는 남자. 일반적인 남자예요. 막 못난 남자라기보다. 제 생각은 그래.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남자가 여자를 원하는 이유, 만나고 싶은 이유, 잠자리지 뭐. 그게 아니면은 연락하는 정도, 감정적으로 요구하는 걸 좀 줄이던가. 욕하는 건 좀 너무 선 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군요. 앞으로 남자를 만나게 되면은 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를 몇 번 더 보게 될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야. 엄청 진지하게 저랑 대화하고 있잖아, 그죠? 앞으로도 몇 번 볼 거야, 이런 경우를. 오, 정말 좀 괜찮은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면. 다다님의 장점도 있어. 그 장점이 뭐냐? 배신하지 않을 것 같다는 장점. 충격받았어요. 이걸로 충격받으면 어떡하나. 대화 많이 하길 잘했는데 조심스럽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욕을 한다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바뀔 거야. 30대가 되잖아요. 그 남자가 욕을 하는 대신에 아무것도 안 하고 관계를 먼저 끊을 겁니다. 서서히 멀어지려 하거나. 여기서 살짝 좀 더 1점 정도 더 높은 남자를 만나면은 그 남자는 이제 굳이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이렇게 물러설 거야. 그러니까 기모하다 터뜨리는 거죠. 근데 이 남자가 다다님을 계속 만날 수 있었던 이유, 그 남자 자체가 뛰어난 부분도 있었고 다다님께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마친 것도 있었겠지만 그때 다다님이 23살이었어서 그래. 남자 경험이 별로 없고. 그래서 남자가
3년 3개월 만난 거예요. 배신하지 않을 것 같고 그 사람 자체로 괜찮은 부분이 있으니까 만난 건데, 근데 다다님께서는 그 부분을 이제 깨부셨어. 어떤 거냐면은 모태솔로 남자를 만나는 이유, 여자들이 뭐예요? 여자 문제로 속 썩이지 않을 것 같아서, 본인한테 최선을 다할 것 같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모태솔로 남자가 어제 있었던 사연입니다. 갑자기 다른 여자들과 찍은 사진을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버렸어. 여자 입장에서는 그 남자를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본인이 제하고 싶은 전전 남자친구의 마음이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돼. 전전 남자친구랑 왜 헤어졌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왜 내가 있는데 나한테 힘든 부분에서 터놓았던 거를 왜 다른 여사친한테도 터놓았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헤어진 건데, 물론 헤어지고 나서는 아무런 사이도 아니지만 남자가 그걸 신경 쓰는 게 아이 같고 바보 같은 거지만, 그 남자 입장에선 다다님께서 배신을 했다고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폈다고 생각해요, 남자의 심리가. 헤어졌음에도. 왜냐면 그 남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별 통보 받을 거니까. 그게 잘못된 건데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다른 사람을 만난 게요? 그 남자가 진짜 못난 거고 부족한 거지만 그렇게 느낄 거야. 맞아요. 제가 헤어질 때 통보식이라 엄청 당황했다고도 말했어요. 근데 다다님이 이 남자와 헤어진 이유는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서운한 게 없었는데 여사친 문제 때문에 헤어진 거잖아, 그죠? 근데 본인은 이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꼈을 거냐면은, 헤어진 것과는 별개로 일단 다다님과 헤어졌다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마음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다다님이 다른 남자를 그 기간에 만났다는 걸 알게 되면은 나는 그냥 다른 여자한테 연락만 했을 뿐인데 이 여자는 바람까지 펴버렸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 남자가.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근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덮어놓고 다시 만나려면 이 남자한테 어떤 걸 해줘야 되겠어? 맞아요. 그게 크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서로 만난 게. 이 남자가 다다님을 만났던 이유는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안정적일 것 같아서. 23살의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이 첫 남자가 된 것 같고 최고의 남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으니까 다다님을 만난 거야. 잠재적인 부분에서 만족감이 적었음에도. 그리고 다다님의 밝은 성향, 긍정적인 성향, 대화하려고 하는 성향, 이런 성향의 여성분들은 그런 부분이 더 도드라지는 성향이야, 남자가 느낄 때. 제 말하는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다다님? 아니요, 이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까요? 자, 다다님, 이렇게 대화를 나눈 이후에 따로 식당에서 고깃집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왜 다시 만났음에도 다시 이렇게 만날 기회가 생겨가지고 만났는데 왜 그때 연인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 다시 왜 사귀지 못한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제가 카톡을 받기 때문인데, 읽어도 되나 이거? 다른 분들 보시니까. 네네. 처음에 나도 되게 힘들고 너 생각 많이 났었는데 어느 순간 너 카톡에 디데이 생긴 거 보고 그때부터 생각 안 하려고 했어. 솔직히 헤어졌을 때 난 좀 갑작이라고 느꼈고 나랑 결혼 못할 것 같다고 헤어지고 바로 다른 사람 만난 거 보고 좀 그랬어. 그래서 상처가 좀 크게 오더라고. 헤어지고 팔로우 끄는 것도 너고 주변에 다 정리하고 다른 사람 만나길래 난 다 정리한 줄 알았어. 지금 너한테 악감정은 하나도 없어. 난 너가 잘 지내길 바랬으면 좋겠었어.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날 때도 그냥 내가 너한테 많이 못해줬었나 보다 생각하고 자책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 마음은 아파도 헤어졌을 때 당시에는 솔직히 어이없고 기분 안 좋았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냥 너도 갑자기 말한 거 아니고 오래 생각하고 말한 것 같다고 느껴져서 미안한 감정도 들었었어. 나도 너랑 미래를 생각 안 한 건 절대 아니었어. 근데 지금 우리가 헤어진 지도 어느덧 5, 6개월이 지났고 너가 다른 사람 만나고 온 시점에서는 나는 너랑 다시 잘해볼 수 없을 것 같아. 만약 너랑 다시 만난다 해도 계속 생각나서 예전처럼 내가 행동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거를 다른 사람 만나고 와서 느낀 거잖아. 잘 지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가졌잖아요, 다시 둘이. 이게 중요한 거야.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둘이 다시 만났어요, 식당에서. 근데 왜 거기서 흐지부지 끝난 건지 생각해 봐야 돼, 다다님. 일방적으로 진짜 내가 잘못했어, 울면서 다시 잘 만날 수 있어, 거슬리지 않게 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어, 다다님? 그 순간에도 재보려고 그러고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으로 대화를 한 게 아예 없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다다님? 그 친구가 먼저 그날 분위기를 진지하지 않게 가져가고 자꾸 전 남친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래서 좀 불안했어요. 대답하면서 저랑 전 남친 얘기를 들으면 더 제외하기 싫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모른다 안 해주고 잘생겼냐 물어봐서 왜 헤어졌냐고 해서 술 먹고 욕해서 헤어졌다 그건 말해줬어요. 걔도 본인이 왜 헤어졌는지 말해줬거든요. 처음 연락했을 때 다른 여자랑 연락하고 있어서 더 완강히 거절하고 두 번째로 DM으로 만나자 했을 때 DM 보낸 날 점심에 연락했던 그 여자랑 연락을 끝내고 그날 저녁에 제가 DM을 보내서 타이밍이 신기하다고 했어요. 좀 본인 얘기를 안 하고 만나가지고 상대방 얘기만 들어주고 그냥 내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사죄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날은 그 친구가 물어보는 거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많이 대화했던 것 같은데 제가 미안하다고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자존심이 왜 이렇게 세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만나. 못 만나요 지금 이 상태로. 사실이나 진실적인 부분이 통하지가 않아 대화 스타일이. 그러니까 연애하는 중에서는 괜찮을 수 있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돌려서 제외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성향이야 이게. 어떡하죠? 그냥 그날 미안하다고 말할 걸 유유. 너가 배신감 많이 느꼈을 것 같다고 말해줄 걸. 그거야. 그리고 다른 남자 만나봤으니까 알잖아. 이 남자가 얼마나 뛰어났었는지. 다다님은 솔직하게 엄청 책임감 강하고 성실하고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긴 한데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남자랑 일단 하루에 1시간씩 통화를 못 해요. 적당히 객관하고 나서 이 남자 거슬리지 않게 결혼까지 갔어야 돼. 그게 다다님 인생에서 베스트야.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내가 만나면서 문제점이었던 거를 고친 다음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근데 전 남자친구가 왜 그렇게 욕설하고 했었는지 그게 그 남자 본인 자체 자격지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안 하잖아. 계속 느껴진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화를 이렇게 길게 한 거야, 다다님한테. 수긍하겠습니다. 본인 생각대로 할 거면 여기 왜 왔어? 남자 입장에서 대화가 안 통하는 여자라고 느껴지게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럼 남자가 폭발해요, 다다님. 본인 말주변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말주변이 좋은데 진짜 논리적이고 말주변이 뛰어난 남자 만나잖아요. 이 생각 완전히 다 깨부셔질 거야. 아,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재회를 하고 싶어 하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장점도 너무 많아. 밝고 분위기가 좋고 남자한테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순수하고 그 본능적인 부분이 사랑스럽다고 느껴질 여자야. 그런 장점이 있는 여자니까 그 남자 만난 거예요. 그 부분이 통하니까. 좋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재회를 원하니까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 생각으로는 만나가지고 유지를 못해요. 지금 이 생각으로. 다시 기회가 찾아와가지고 미안하다는 조차 말조차 못했잖아. 그리고 남자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나가지고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누구나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잖아 이거. 제3자 입장이라면. 여전히 헤어지고 나서도 그 남자가 다른 여사친한테 똑같이 얘기했던 거가 응어리가 남아있잖아. 본인은 더 큰 잘못을 했음에도 그 남자 입장에서 느끼기에 이 세상의 도덕적인 법칙은 그 남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다다님이 그 남자를 만나고 싶고 남자의 마음을 돌리고 싶은 게 중요한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뭐 남자가 갑자기라고 느낀 것도 사실 잘못된 거죠, 따지자면. 근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 다다니한테 말 안 한 거야. 본인의 잘못만 생각해가지고 완전히 수그리면서 그 남자가 원하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다시 만날 수 있어. 아, 그날이 기회였는데. 그 여사친 있죠. 그 여사친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가 거슬리지 않게 해주면서 그 남자가 원하는 말을 해줬을 거야. 그러니까 다다님한테 얘기를 했음에도 그 여사친한테 얘기하는 걸 끊을 수 없는 거야. 대화가 너무 잘 통한다고 느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말을 해봤자 다다님이 말을 너무 잘하는 걸 알고 있고 어차피 이리저리 빠져나갈 걸 알고, 그리고 내가 한번 말하면 여러 이야기를 우다다다 들어줘야 될 걸 남자가 본능적으로 느끼니까 다다님이 징징대는 남자를 싫어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눌러왔던 거야. 근데 본인이 누른 것까진 괜찮았는데 계속 다다님이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계속 받아주고 있다 생각해봐. 그 남자 입장에서는 타산이 맞지 않는 거야.
책임감으로 다다님을 만났던 거예요. 책임감. 그리고 본연적인 기쁨. 이 여자가 나를 진짜 첫 남자라고 생각하고 만나준다는 것. 여기에 대한 본연적인 기쁨, 순수함이 느껴져서 만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전에 만났던 전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좀 얕잡아 봤을 거야. 그 자격지심이 있는 남자를.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견도 제대로 말 못했을 거야. 다다님이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잠자리적인 부분에서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싫어하는 게 티가 났을 거야. 지금 혼자 되돌아보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전에 만났던 남자보다 좀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데 일정 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슬슬 준비를 해야 돼. 내가 진짜 이제 괜찮은 남자를 만날 것인지, 결혼까지 생각한다면 왜 결혼까지 못 갔겠어. 이 남자 입장에선 이 관계로 유지하면서 결혼까지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은 거야. 이렇게 평생 결혼하면서 다다니면 살아야 된다 생각하면은 결혼까지 가는데 망설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천천히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관계를 뒤집던지 말이 통해가지고 대화를 해보던지. 그니까 저렇게 대화를 얘기를 한 거야, 남자가. 우와, 오늘 진짜 얘기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시는 분들은 지루할 거야. 다른 분들, 시청자분들. 26살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베스트는 진짜 결혼에 적합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내가 끌려해가지고 그 남자를 만나서 전 남자친구한테 원했던 거에 한 60% 정도를 그 남자한테 원하면서 만나야 돼. 그런 남자 만나서 한 2년, 3년 연애하다가 29살에 결혼까지 가는 것. 베스트라고 봐요, 저는. 제외하기 쉽지 않아 보여. 엄청 숙일 수 있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돌발 행동을 한다는 이 증거를 이 남자가 확실히 받아들였는데 이 남자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 남자인지 모르고 있어 지금. 맞아요, 몰랐었어요. 그 원동력으로 다다님을 만난 것이라는 거를. 근데 그게 깨부서졌는데 남성분들 채팅 치는 거 보니까 진짜 남성분들이 와닿았나 보다.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의학 이러겠지. 제가 다시 연락을 해서 장문으로 글을 보내는 거, 그건 이상할까요? 장문 좀 그만 보내. 왜 이렇게 장문을 좋아하는 거야, 여자들 진짜. 아우, 미안해 이렇게 얘기해서. 간략하게 그냥 너가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야? 한 줄로? 이게 그렇게 어려워. 이게 장문이면 맨 처음이랑 끝만 읽어요. 왜냐? 내가 이 장문을 보고 맞춰줘야 된다는 걸 남자가 본능적으로 느끼니까. 오, 그렇게 보내면 뭔가 성의 없다고 느낄까? 막 그건 여자의 기준이야. 그래서 다다님이 남자를 모른다고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남자들이 친구들이랑 장문을 보내겠냐고요, 서로. 남자들끼리 장문으로 보낸 남자 있으면 욕해요. 왜 그러냐고. 너 뭐 이상 있냐고 욕한다니까. 친구들끼리 그냥 속 시원하게. 너 갑자기 뭐 어디 다쳤어? 너 머리 뭐 사고 났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럼 다시 또 만나자고 정확히 날짜 잡을까요? 아니면 그냥 연락으로 짧게? 이 남자한테 기대하지 않고 진짜 엄청 잘해줄 자신 있어요, 다다님? 일방적으로? 잘해준다는 게 내 모든 감정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좋아할 수 있도록 잘해줄 수 있어요? 남자가 편할 수 있도록? 내 감정을 모든 게 쏟는 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남자 입장에서 느끼기에.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도 장문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친구한테.
원래 관계가 좋고 남자 입장에서 배신을 안 했다고 느끼는 그 시점에서도 결혼도 사실 어려웠어요. 그때도.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있는 다음에 결혼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전처럼 똑같이 해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죠. 이미 그 상태에서도 남자는 결혼까지 가는 거에 있어서 만족감을 못 느끼고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겠냐고. 그거를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니까. 내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그런 부분에서 다다님께서는 되게 불리한 기질을 갖고 있다니까. 관계를 유지하는 거에는 장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안 만나는 게 좋겠네요. 그니까 전에 연애하면서 받았던 만큼의 감정을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내가 그렇게 속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남자를 만나면 안 돼. 그 남자 본연 자체가 좋아가지고 만날 수 있다 생각하면은 트라이를 하는 거고. 제가 힘들어서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론적으로 그냥 처음에 딱 왔을 때 그냥 이 메시지를 다 읽고 제가 사연의 육성을 다 읽고 메시지 다 보고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은 바다님께서 그냥 다음에는 너무 감정적으로 바라지 말고 결혼할 수 있을 법한 상대방 만나서 그냥 빨리 결혼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 전에 만났던 남자만큼의 즐거움을 바라면 안 돼. 다음 연애 때는. 그건 어쩔 수 없어. 이미 지나간 시절이라 생각해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거기에 미련을 두는 순간 꼬입니다. 앞으로 남자와의 관계들이.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절이야. 그 시절은 다시 올 수 없다고 생각해야 돼. 내가 결혼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근데 결혼을 포기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30 중반 되잖아요. 내가 만날 수 있는 남자의 급이 진짜 낮아지고 그만큼 못 받아 감정을 또.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있는 즐거움을 느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 앞으로 인생이 100세 시대 70세까지는 살 거 아니야. 너무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